미국 한복판에서 한인 여성 판사가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했다. 정의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한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로 맞서지 않았다. 침묵했다.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그 순간이 왔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이다. 그 존엄을 짓밟았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명예 회복의 여정이다.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야기를 전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 아팠고 한때는 침묵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말하지 않으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 그날 아침 쌀쌀한 날씨였고 나는 그저 평범한 출근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수년간 몸담았던 렉싱턴 연방법원에 들어섰다. 피해자가 아닌 이 나라 정의를 굳게 믿는 연방 판사로서 방금 어머니와 짧고 따뜻한 전화를 마쳤다. 아침 인사로서 짧은 한국어 한마디를 주고받았다. 고향을 그리워할 때 늘 하던 일이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이 나라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나요? 차갑고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아보니 보안팀장 리베카 포터가 날 쏘아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침입자인 것처럼 내가 말한 언어가 위협인 양. 판사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낚아채듯 주머니에 넣은 뒤 따라오라고 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뭔가 비정상적임을 직감했다. 로비의 공기는 갑자기 싸늘해지고 모든 시선이 피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없는 작은 방으로 나를 끌고 갔다.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내 책상 위엔 개인적으로 쓴 한국어 메모가 있었다. 내 정체성의 일부인 사적인 생각들. 리베카가 그것을 집어들더니 대충 훑어본 후 찢어버렸다. 여기서는 이 언어가 가치 없어.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 글자들이 얼룩인 양, 마치 내 모국어인 한국어가 제거되어야 할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그 순간 말하면 눈물을 흘릴까 두려웠다. 그녀는 날 사기꾼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어떻게 당신이 간첩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 말은 지금도 가슴을 옥죄는 고통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소리치지 않았다.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저항하면 내가 통제불능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뒤집힐 걸 알았다. 하지만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내겐 생존 방식이었다. 옳은 순간을 기다리는 방법이었다. 방을 둘러보니 젊은 경관 헤일리 밀러가 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그도 이 시스템의 일부임을 알았다. 때로 침묵은 증오의 말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조던 하퍼라는 또 다른 고위 직원의 눈빛도 보였다. 혼란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잔혹함은 행동이 아니라 침묵에 있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된 침묵에. 하지만 그날 나는 맹세했다. 이 일이 잊히지 않게 하리라. 찢긴 종이 조각들을 간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하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유색인 여성들,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 이곳에 속하지 못하는 듯 취급받은 이들을 위해. 리베카 포터는 나를 모욕했을 뿐 아니라 문화를 모욕했고 이름을 모욕했으며 기억을 모욕했고 한 사람을 모욕했다. 나는 동정받으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정의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불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침묵하지 말자고. 리베카 포터는 내가 수백 명과 같은 한낱 약자일 거라 생각했다. 잠시 몸부림치다 무너지고 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다르다. 가만히 앉아 참지 않는다.
연방판사 신분증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고 뒤돌아섰다. 그녀는 오만한 자만심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차가운 복도를 딛는 내 발걸음은 패배자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다가오는 소리였다. 무거운 문이 쾅 닫히며 어두운 한 장이 끝났다. 나는 굳건히 섰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 한켠에서 수치심과 고통이 불굴의 결의로 바뀌었다. 나는 확신한다. 그녀는 후회할 것이다. 그 냉소적인 미소, 그 얼굴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라,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리베카 포터는 이 일이 또 잊힐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그녀가 괴롭히던 익숙한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날카로운 침묵을 가진 자이고 복수가 기다리는 복도 끝문으로 향한다. 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모두가 내 시선을 피해간다.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직도 아프고 수치스럽고 분하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행동의 연료가 되었다. 오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다. 리베카 포터는 내가 그저 작은 무해한 아시아인일 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번에는 잘못 건드렸다. 나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내 얼굴을 마주쳤고 내가 판사석에 앉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누구의 말도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쉽게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다. 문을 밀었다. 변호사들, 피고인, 서기, 기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나타나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나를 주목했다. 놀라서가 아니라 권위 때문에. 리베카 포터도 있었다. 오늘 아침 일은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오만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판사석으로 당당히 걸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리베카 포터가 일어났다. 놀란 눈을 크게 뜨며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모욕하고 위협하며 깔봤던 아시아인이 바로 오늘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듯했다. 권력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통제하는 자가 아니란 것을. 나는 더 이상 그녀가 경멸했던 동양 여자가 아니다. 나는 판사 박지연이다. 나는 법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도 없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이다. 검은 법복을 걸쳤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정의의 갑옷이다. 모욕당했고 상처받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방은 고요했다. 내가 앉을 때 익숙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레베카 포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인파 속에 숨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그녀도 알았다. 오늘 정의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나는 힘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진실, 정직함, 그리고 법. 그리고 그녀, 레베카 포터, 오늘부터 그녀가 나를 보거나 또는 다른 아시아 여성들을 볼 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의 허울뿐인 권력이 진정한 정의 앞에서 무너진 그 순간을. 오늘 나는 이곳을 떠난다.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최근 들어 드러나야 할 사건의 수와 그 잔혹함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사람을 웃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물러서게 하지 않는다. 오늘의 사건은 CS-2024-789이다. 원고는 아멜리아 클락 웨인, 피고는 렉싱턴시 경찰서와 부서장, 바로 레베카 포터. 권력남용으로 피해자가 기억상실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혐의를 받는 그녀다. 양측 모두 준비됐다.
나는 레베카의 뻔뻔한 목소리를 들었다. 포터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오늘 아침의 모욕과 과거, 그녀가 나를 모욕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나는 잊지 않았다. 오늘 나는 그녀의 모든 죄를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원고 측이 첫 증인을 부른다. 아멜리아 클락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자 나는 그녀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젊은 학생. 그녀의 남자친구가 사건 전 과정을 촬영했으며 그 중에는 레베카 포터가 아멜리아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장면도 있었다. 나는 물었다.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지목할 수 있나요? 아멜리아는 망설임 없이 레베카 포터,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직접 가리키며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그 순간 나는 전환점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와 레베카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체제와 정의의 대결이며 이성 대 권력 남용의 싸움이었다. 오늘 온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 아침 한국에서 피부색과 언어 때문에 모욕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 나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나를 짓밟았던 자가 이제는 정의와 마주해야 한다. 많이 말할 필요 없다. 판사석에 곧게 앉아 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레베카 포터를 끝까지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나를 연약한 아시아 여성으로 봤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나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레베카는 경비실에서 오만했지만 지금은 창백하고 떨고 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제복, 권총, 신분증은 이제 한심한 가면일 뿐이다. 그녀는 사과하거나 변명하거나 침묵을 지키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하든 최종 결정은 그녀의 손을 떠났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한 경계를 넘었다. 나는 연방 판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한때 권력을 쥐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녀를 재판한다. 모욕, 권력 남용,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죄가 모두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레베카 포터에게 진짜 악몽이 될 것이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심리 신문을 계속할 것이다. 그때 나는 알았다. 레베카 포터에게 이것이 바로 사형 선고임을. 사형 집행실이 필요 없다. 그 죽음은 진실에서 온다. 나는 법정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정의의 전장이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녀는 도망칠 길이 없다. 그래,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음 증인은 리처드 코너, 68세의 전쟁 참전 용사로 떨리는 손을 가진 그였다. 그는 레베카 포터가 지휘한 경비대에 의해 부당하게 공격받았던 끔찍한 밤을 이야기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나와 범죄자처럼 땅에 내던져졌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내 성기가 부어오를 정도로 맞았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이다. 법정 내부는 1월 한겨울처럼 싸늘해졌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고개를 들 수 없는 레베카 포터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숙이고 가끔씩 부채 앞에서 손을 꽉 쥐었다. 리처드 코너의 증언은 격렬한 파도처럼 법정을 휩쓸었고 숨소리조차 막힌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정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사람인 듯이. 방 안은 고요해졌고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시간을 샜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차가운 빗줄기처럼 빛나는 시선을 정면으로 내리꽂았다. 내 옆에 레베카 포터는 정면을 쳐다볼 용기도 없이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마치 끝나는 날을 새는 듯했다. 한참 후 나는 판사봉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피고인 레베카 포터, 증인석에 올라오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집으로 걸어가는 듯 증인석으로 향했다.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권력을 쥘나 판사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냉철한 목소리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오늘 아침 8시경 연방법원 보안 검색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입니다. 판사님. 나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고발이었다. 왜 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절차대로 보안 검사를 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웅크렸다. 저는 배지를 보지 못했고 제 태도가 협조적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했다. 오늘 아침 나에게 했던 행동을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그녀의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끊었다. 우리는 직업윤리와 공공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아무도 더 이상 포터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았다. 정의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해피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침을 삼키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했다. 오늘 아침 판사 박지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못 행동했고 모욕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표준 절차입니까? 내가 단지 서류 하나 없다는 이유로 보안실로 끌려갔을 때 한국 신분증과 다른 서류들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내 서류를 잡아 빼앗아 주머니에 쓰레기처럼 집어넣었을 때 영장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저 노골적인 모욕만 있을 뿐이었는데 내가 항의했을 때 그들은 경멸과 냉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아침 상황이 재생되었다. 모두 숨을 죽였다. 내가 끌려가며 모욕당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거만한 목소리, 경멸 섞인 눈빛, 거칠게 잡아당기는 모습들. 나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방 안 모든 시선이 나를 주시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약한 한국 여성이 아니었다. 나는 진실의 화신이었다. 민족 차별로 짓밟힌 자존심과 명예였다. 단지 언어와 피부색 때문에 범죄자가 된 사람이었다.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지난 18년 동안 나처럼 수많은 이들이 법의 외면 속에 침묵하며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무겁게 말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대신 말했다. 내가 한국어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 눈에 나는 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방 안은 숨막힐 듯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새어나갈까 두려운 듯했다. 레베카 포터는 이제 무너진 권력의 유령에 불과했다. 나는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내 잘못 때문에 여기 선 것이 아니다. 나는 무너진 시스템을 심판하기 위해 여기에 섰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레베카 포터는 권력 남용, 폭행,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한다. 렉싱턴 경찰서와 부서장 레베카 포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한다. 즉시 직무 정지시킨다. 지난 10년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면 감사 실시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항복이 아니라 너무 오래 묻혀있던 정의에 대한 존경이었다. 돌아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은 이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그녀 마음속을 찔렀다. 변호사가 반발하려 했지만 나는 소환 명령을 내렸다. 이 권력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잠시 멈추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 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숨겼는가? 오늘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당신에 대한 적어도 12건의 고소장을 받았다. 나는 위협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는 색이 바랜 낡은 서류 더미를 모두 앞에 던졌다. 종이 떨어지는 소리가 법정의 침묵을 깨뜨렸다. 이것이 당신의 기록이다. 이름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변명도, 눈길도 없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대부분의 고소가 기각되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설득력 있죠? 이상한 우연이군요. 레베카 포터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계속했다. 목소리는 더욱 냉철했다. 12건 중 10건은 유색인종 여성에 관한 사건이다.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진실이다. 법정의 압박은 숨막힐 듯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나는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건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무시와 무관심, 불의를 은폐하는 시스템의 증거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권력이 자신을 진실로부터 보호할 것이라 믿었던 그녀를. 오늘 그 압박은 더 이상 당신이 조종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다. 진실은 일어설 것이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17세 임산부, 옷벗으라는 강요받아. 공립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불공정한 대우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녹음됨. 법정의 분위기. 이제 나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레베카 포터의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의 징후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썩어버린 시스템, 권력이 진실을 억압하고 감추는 곳, 연방 판사조차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데도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곳. 법정 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무명이고 평범한 아시아 여성이라면 그 모욕적인 말과 차별적인 행동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저는 선언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저는 권력을 휘두르며 타인의 존엄성을 빼앗았던 리베카 포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감도 저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와 기록들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진술서, 내부 보고서, 이 부패한 시스템을 폭로하는 문서들. 더 이상 어떤 배지도, 제복도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피고인 리베카 포터,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은 권력 남용, 폭행, 인종차별, 개인 정체성 모욕, 증거 위조 및 파괴, 재판 과정 불법 개입에 대한 혐의를 심리할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의 무게에 떨며 무너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연방 판사가 아니었다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 역시 조롱당하고 내쳐졌을까요? 리베카 포터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 존엄을 무시하는 부패한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12년 징역형에 처하며 공직 영구 박탈을 명합니다. 렉싱턴 보안기관은 즉시 집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갔습니다. 영광은 사라지고 죄의 결과만 남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들, 감춰진 진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편견이나 남용된 권력에 의해 지워질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법정에 들어서며 저는 법원 직원부터 청소 노동자까지 모든 이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사석에 앉아 제 뿌리를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현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연방판사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정의를 이끄는 불꽃이며 정의는 종이 위의 개념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한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정의는 사람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억압받는 사람으로 법정에 들어섰지만 변화의 상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용기와 끈기로. 오늘부터 이 시스템과 그 안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박지현 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삶에서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무엇이 당신 혹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정의에 다가가는 길을 막고 있나요? 저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각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똑바로 바라볼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완벽하거나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정의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쉬운 목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이며 때로는 느리고 지치기도 하지만 멈출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모국어로 이야기를 전한 것은 정체성과 진실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곳에서도 진실과 인간의 마음은 계속 찾아지고 이야기될 것입니다.